나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같은 반에 좀 내성적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랑 롤게임을 같이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죠. 그 친구가 티어도 엄청 높았고 뇌지컬로 게임을 하다 보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친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걔네 집에 놀러도 가게 되었죠. 친구가 도어락을 딱 여는데 키 크고 날씬한 예쁜 아줌마가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아줌마가 친구 엄마였어요. 진짜 엄청 어려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친구 엄마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사고 쳐서 일찍 친구를 낳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30대 중반 정도였던 거죠. 친구 엄마를 처음 보고 난 후엔 매주 주말마다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었죠. 사실 친구보다는 그 아줌마 보러 간 게 더 컸어요. 아무튼 나는 그때 알 거 다 알고 해볼 거 다 해본 혈기왕성한 남중생이었거든요. 여자만 보면 그냥 막 끌리고 그랬어요. 놀러 가면 거의 하루 종일 있었는데 친구가 워낙 내성적이라 친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구 엄마는 내가 오래 있는 걸 별로 신경 안 쓰는 눈치였어요. 오히려 과일이나 간식도 챙겨주고 맛있는 점심도 차려주었죠. 몇 주 동안 계속 친구 집에 놀러 가다 보니 어느새 친구 혼자서 게임하고 있을 때 나랑 친구 엄마랑 둘이서 몇 시간씩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창식이 너는 애 같지 않고 너무 성숙한 것 같아. 말도 어쩜 이리 재밌게 잘하노. 우리 영수보다 키도 훨씬 크네. 너 여자도 만나봤겠네. 그래 연애는 몇 번이나 해봤어? 혹시 우리 영수도 만나는 여자 있어. 주로 이런 대화 내용들이었죠. 솔직히 예쁘장하게 생긴 친구 엄마를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룬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결국 제가 옥순 아줌마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 맘에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얼마 없는 용돈으로 친구 엄마 먹으라고 과자도 사가고 빵도 사가고 그랬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미친 마음이 들었죠. 친구가 게임에 열중하고 있을 때 친구 엄마한테 저 귀가 좀 가려운데 귀 파개로 귀 한 번만 파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친구 엄마가 호탕하게 웃더니 그래 파줄게. 이리 와봐 하면서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그때 일부러 친구 엄마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누웠는데 진짜 야릇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누가 제 귀 파준 건 처음이에요. 아줌마가 첫 경험이에요. 그랬더니 친구 엄마는 첫 경험이란 말이 웃겼던지 키는 훤칠한데 그래도 아직에는 애네 하면서 귀엽다고 웃으면서 다음에 또 파줄게. 대신 다른 여자한테는 귀 맡기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심쿵했네요. 이후부터는 친구 엄마랑 스킨십도 늘어났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일부러 악수하면서 손을 잡고 순진한 척하며 여자에 대한 질문도 엄청 많이 하고 친구 엄마 머릿결도 만져보고 그랬죠. 그리고 친구 엄마랑 번호를 교환하게 되었어요. 영수 학교 생활도 걱정되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연락 좀 해달라고 매 번호를 물어본 거예요. 그걸 핑계로 친구 엄마랑 자주 문자를 주고받게 되었죠. 가끔 전화 통화도 했는데 심심해서 밤에 전화하면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기도 했죠. 통화하면서 친구 엄마가 먼저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는데 내가 여자친구랑 손다음으로 진도를 못 나가겠다 하니까 풋, 귀엽네, 쑥맥이구나 하면서 상담도 해주었고요. 자기가 연애 코치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녀는 당시에 연애를 안 한 지 꽤 오래됐다고 했어요. 2년 전 영수 아빠와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하고부턴 연애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서 제가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당시 직업이 뭔지는 정확히는 몰랐지만 연애를 안 한 지 오래됐다는 말이 잘 안 믿겼어요. 그렇게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게 거의 일상이 돼 버리고 여름이 되면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옷도 얇아지니까 친구 엄마 몸매가 슬슬 드러나는데 진짜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피부가 아주 하얀 건 아닌데 몸이 길쭉길쭉하고 피부가 맨끈하다 보니
진짜 매력적인 여자로 보였거든요. 어느 날은 영수가 할아버지 댁에 놀러를 가고 집에 없었는데 내가 모르는 척하고 친구 집에 초인종을 눌렀죠. 친구 엄마가 문을 열어주면서 반갑게 맞아주는데 영수 집에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나도 모르게 아줌마랑 놀다 갈래요 해버렸어요. 친구 엄마는 그래 알겠다 하면서 점심시간은 좀 지났으니까 과자나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니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시고 과자랑 음료수를 챙겨주었어요. 단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왠지 모르게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줌마랑 둘만 있으니까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루에 게임을 몇 시간씩 하다 보니까 승모근이랑 어깨, 목 뒤쪽이 자주 뭉치고 그랬는데 긴장까지 하니까 더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꾸 손으로 목덜미를 주무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 엄마가 어깨 아파?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좀 뭉친 것 같아요 하니까 그럼 잠깐 뒤돌아봐. 마사지 해줄게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그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친구 엄마가 긴 생머리인데 샴푸 냄새도 은은하게 나고 몸에서 나는 건지 바디워시 냄새인지 향긋하면서 상쾌한 냄새도 나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허리 펴, 턱 당겨,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마, 여기 뭉쳤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0분 정도 내 어깨를 풀어주셨어요. 나도 갑자기 삘 받아서 아줌마, 저도 마사지 해드릴게요 했더니 친구 엄마가 됐어.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하면서 억지로 해드리겠다고 했죠. 답례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마사지를 시작했는데 친구 엄마 머리에서 나는 샴푸 냄새가 진짜 자극적인 거예요. 일부러 등 쪽에 바짝 붙어서 어깨를 주무르면서 간신히 꾹 참고 있었는데 그녀가 나한테 우리 창식이 참 착하네 이러는 거예요. 너 여자친구 생기면 진짜 잘 챙겨줄 것 같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말하는 것도 어른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힘도 세고 말야 하면서 칭찬을 엄청 해주는 거예요. 손도 길쭉해서 마사지 시원하다 이러면서요. 당시에 나는 마사지하는 법 같은 건 제대로 몰랐거든요. 그냥 대충 주무르면서 본능을 억누르기에 바빴죠. 나도 긴장하니까 손짓도 점점 과감해지고 일부러 어깨 밑으로 팔뚝에도 손이 가고 좀 부자연스럽게 마사지를 했던 것 같아요. 친구 엄마도 다 눈치챘을 텐데 일부러 모르는 척 가만히 마사지를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친구 엄마 목덜미 뒤에서 백허그를 해버렸어요. 친구 엄마도 한동안 가만히 있더라고요. 잠시 뒤 우리 창식이가 왜 이럴까? 하고 물어오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아줌마가 내 마음은 알겠는데 이러면 안 돼. 너는 아직 어리고 나한테는 아들 같은 존재라서 남자로 느껴지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안고 있고 싶어요 하니까 그래 잠시만이야. 그러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첫사랑이라고 해야 하나? 사귄 것도 아니고 썸을 탄 것도 아니지만 나름 나만의 순수한 마음으로 여자를 좋아했던 거라서 그랬나 봐요. 어쨌든 그런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친구 엄마가 내가 나 좋아하는 거 알고는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 친구고 우리 사이는 절대 안 돼. 너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으니까 분명 좋은 여자친구 사귈 수 있을 거야.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예쁘고 착한 여자친구 생길 거고 나 같은 아줌마는 쳐다보지도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같은 여자는 앞으로 영영 못 만날 것 같아요. 하니까 친구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 영순의 집에 발길을 끊어버렸네요.
15년이란 세월이 흘러 어느덧 30대 초반의 어른이 되었죠. 문득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날, 한 통의 청첩장이 집으로 배달되었네요. 중학교 시절 단짝이었던 영수 녀석의 결혼식이었어요. 영수 결혼 소식보다 더 마음을 흔든 건 영수 엄마, 옥순 아줌마가 나를 무척 보고 싶어 한다는 전언이었죠. 결혼식에 꼭 참석해달라는 영수의 부탁에는 옥순 아줌마의 그리움이 짙게 묻어있는 듯했습니다. 어린 시절, 흐릿한 기억 속 아줌마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과연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영수 녀석보다 오히려 아줌마가 더 궁금해지더군요. 따뜻한 봄바람에 분홍빛 벚꽃잎이 흩날리던 어느 일요일, 설레는 마음을 안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창식이도 왔구나. 와줘서 정말 고맙다. 고맙긴 뭘. 당연히 와야지. 영수,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사이 모비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고 그 틈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신랑 측 혼주석에 단아하게 한복을 차려입은 중년 여인이 옥순 아줌마임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녀의 미모는 여전하더군요. 오히려 예전엔 몰랐던 깊어진 눈매와 우아함이 더해져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어릴 땐 그저 예쁜 아줌마라고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어 다시 보니 배우 견미리 씨를 빼닮은 정말 출중한 미인이었어요. 일반적인 엄마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객들 사이에서 신부 측 엄마가 너무 젊어 보인다며 계모나 누나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시선이 고정된 채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네요. 왠지 모르게 입안이 바짝 마르고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듯 했어요. 바로 그때였죠. 저의 시선이 머무른 곳에 옥순 아줌마의 시선 역시 닿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죠. 창식아, 너 맞지? 15년 만에 재회였어요. 어색함도 잠시. 옥순 아줌마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살갑게 말을 걸어왔어요. 창식아, 진짜 오랜만이네. 어릴 때도 참 반듯하게 잘생겼었는데 이렇게 훌쩍 커서 더 멋있어졌네, 너. 아줌마 아니, 어머님도 그대로시네요. 정말 하나도 변치 않으신 것 같아요. 저의 어색한 호칭에 옥순 아줌마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됐고 그냥 편하게 아줌마라고 불러.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색하게 굴지 말고. 그렇게 우리는 15년 만에 다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잊었던 인연을 다시 이어가게 되었어요. 어색함도 잠시. 우리는 금세 예전처럼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네요. 가끔씩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죠. 어느덧 우리는 편안하게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가 되었어요. 어느 주말 저녁 분위기 좋은 호프집 구석 자리에 앉아 맥주잔을 기울이던 중 문득 어린 시절 옥순 아줌마와의 풋풋했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장난스럽게 말을 건넸죠. 아줌마, 혹시 옛날에 아줌마가 제 귀 파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옥순 아줌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 귀 파줬었지. 그때 창식이 너 되게 귀여웠었는데 하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저 아줌마 말씀대로 그때 이후로 다른 여자한테 귀 파달라고 한 적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말에 옥순 아줌마는 피식 웃더니 유한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착하네. 우리 창식이. 그럼 오랜만에 아줌마가 다시 한번 귀 파줄까? 정말요? 그럼 당연히 좋죠. 아줌마가 파주는 귀가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거려. 저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죠. 옥순 아줌마는 웃으며 손짓했어요. 그래, 그럼 이리 와봐. 그 순간 15년 전 풋풋했던 중학생과 아름다운 아줌마 사이에 야릇하고 설레던 순간이 마치 데자비처럼 생생하게 뇌리를 스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쩌면 다시 시작될지도 모르는 우리 두 사람의 묘하고 아찔한 로맨스를 조심스레 예감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나름 키도 크고 외모도 빠지는 편이 아니라 연애 경험도 꽤 많았네요. 직장 입사 동기인 여자친구는 올해 26살이었고 입사 후 첫 배정을 같은 팀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정말 많이 친해졌고 서로에게 의지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서로의 연인과 헤어지게 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이별 후 얼마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어요. 제가 잘 웃고 유쾌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친구는 얼굴도 예쁘고 평소 잘 웃고 활달한 성격이라 딱 제 이상형이었죠. 저는 회사 근처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 집이 저희 집과 걸어서 5분 거리여서 거의 동거하다시피 지내게 되었네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3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처럼 사소한 오해와 엇갈림들이 쌓이면서 결국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별 후유증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3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했던 여자친구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한동안은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여자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실망감에 휩싸여 당분간은 연애는 쳐다보기도 싫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마음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울적한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집으로 한 통의 청첩장이 배달되면서 청첩장과 함께 전해 들은 영수 엄마, 나의 첫사랑, 바로 옥순 아줌마의 소식이었죠. 어린 시절 흐릿한 기억 속 아줌마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과연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텅 비어버린 마음에 옥순 아줌마에 대한 묘한 궁금증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옥순 아줌마와 15년 만에 어색함을 깬 뒤 우리는 꽤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어느 날 톡톡 문자가 왔죠. 창씨가 여자친구는 있니? 솔직하게 답했죠. 아뇨. 없어요. 석 달 전에 헤어졌어요. 그래. 쯔쯔. 그럼 외로워서 어쩌냐. 우리 창식이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놀리는 말투. 여전하시다니까. 저도 능글맞게 받아쳤죠. 아줌마가 저랑 놀아주면 되죠 뭐. 넌 참 어릴 때나 지금이나 뺀질거리는 건 여전하구나 하면서도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잖아요. 그나저나 아줌마는 만나는 남자 있으신가요? 아줌마는 뜸을 들이더니 답하셨어요. 나는 헤어진 지 꽤 오래야. 얼마나 됐는데요? 한 2년 가까이 되지 아마. 와,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사셨대. 아줌마 나이면 여자로서 한창 물오를 나이 아닌가요? 참나. 창식이 너 아줌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다. 이제 다 컸다 이거지? 네. 원래 아줌마보단 제 키가 더 컸는데요. 뭘? 아줌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저 술 한잔 하니 밥이라도 한번 근사하게 사주세요. 슬쩍 데이트 신청을 감행했죠. 어느 주말 저녁 분위기 괜찮은 호프집에서 맥주잔을 기울이던 중 왠지 모르게 옛날 중딩 시절 풋풋했던 기억이 스멀스멀 떠오르더라고요. 술 기운도 살짝 오르겠다. 용기를 내서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죠. 아줌마, 혹시 옛날에 아줌마가 제 귀 파주셨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아줌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아, 귀 파줬었지 맞다. 그때 창식이 너 되게 귀여웠었는데 저 아줌마 말씀대로 그때 이후로 다른 여자한테 귀 파달라고 한 적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능글거림에 아줌마는 피식 웃더니 묘하게 야릇한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그래, 착하네. 우리 창식이. 그럼 오랜만에 아줌마가 다시 한번 귀 파줄까? 정말요? 에이, 설마 정말 파주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좋죠. 아줌마가 파주는 귀가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걸 제가 잊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 그럼 옛날 생각도 나는데
이리 와봐. 그 순간 15년 전 풋풋했던 중학생 꼬맹이와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줌마 사이에 야릇하고 설레던 찌릿찌릿한 순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뇌리를 스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다시 시작될지도 모르는 우리 두 사람만의 은밀하고 아찔한 로맨스를 본능적으로 예감했죠. 두근거리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면서요. 그날 이후 보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늦은 밤 넷플릭스 미드를 보면서 맥주를 홀짝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 초인종을 쉴 새 없이 눌러대는 거예요. 띵동 띵동 띵동. 누구세요? 밤중에 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폰 화면을 켰죠. 화면에는 헐. 옥순 아줌마가 떡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창씨가 아줌마야. 심장이 쿵 하고 발밑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아, 아줌마가 웬일이세요? 잠깐만요. 저 옷 좀 챙겨 입고 문 열어드릴게요. 집에서 편하게 트렁크 팬티만 입고 뒹굴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아줌마가 갑자기 밤에 들이닥치다니.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다급하게 추리닝 바지에 반팔면 티를 허둥지둥 껴입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한 다음에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활짝 열었죠. 제 눈앞에 서 있는 옥순 아줌마는 평소에 보던 수수한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와, 이 아줌마 작정하고 왔구나. 딱 느껴졌죠. 짙어진 눈 화장에 몸매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블랙 원피스를 쫙 빼입고 제 앞에 서 있는데 마치 나한테 점수 좀 따려고 데이트 전에 풀 메이크업하고 제일 예쁜 옷으로 갈아입은 썸녀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왠지 평소보다 더 어려 보이려고 애쓴 키가 팍팍 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쿵, 쿵, 쿵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은근히 동경해왔던 첫사랑, 친구 엄마, 20살 연상녀 뭐 이런 야릇하고 복잡한 수식어들이 머릿속에서 마구 뒤섞이면서 본능적인 야수성이 슬슬 깨어나는 것만 같았죠. 아줌마,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창식이, 뭐하고 있었어? 아, 그냥 심심해서 TV 보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아줌마는 제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침대에 털썩 저랑 나란히 걸터 앉았어요. 아줌마는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줌마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딴소리를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창식이는 뭐 하고 있나? 갑자기 궁금해서 와봤지.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이 야심한 밤에 지나가는 길에 남의 자취방에 들른다. 솔직히 핑계도 너무 어설펐죠. 이 아줌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밤에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 설마 아니겠지. 순간 머릿속에 5만 가지 야릇한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아줌마는 방을 슬쩍 둘러보더니 엉뚱한 말을 꺼냈어요. 요즘 날씨도 꽤 좋은데 창식이는 집에서 TV만 보고 있었구나. 너도 하루빨리 여자친구를 사귀어야겠다. 네? 갑자기 웬 여자친구 타령. 속으로 갸웃거렸죠. 영수는 장가도 갔는데 너도 하루라도 빨리 좋은 애인 만들어서 알콩달콩 연애도 하고 그래야지. 안 그래? 저는 아직 당분간은 혼자 지낼 생각이에요. 그나저나 저보단 아줌마가 더 급한 거 아니에요?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 당연히 외롭지. 나도 여잔데 남자한테 사랑 듬뿍 받으며 살고 싶지. 근데 말처럼 그런 인연을 쉽게 만날 수가 있나. 그렇게 아줌마가 걱정되면 창식이가 아줌마 애인 해주면 안 될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그녀가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어요. 옥순 아줌마의 그 갑작스러운 하지만 어딘가 기다렸다는 듯한 고백에 순간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줌마가 지금 나한테 애인이 되어달라고 진심으로? 현실감이 없었죠.
꿈인가 생시인가 싶고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듯한 야릇한 흥분감. 입안은 바짝 마르고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버렸어요. 어색한 침묵이 팽팽하게 흐르는 방 안. 옥순 아줌마는 왠지 모르게 잔뜩 긴장한 얼굴로 두 손을 곧게 모으고 제 입술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떨리는 눈빛, 살짝 붉어진 뺨 진짜로, 진심으로 제 대답을 기다리는 게 느껴졌죠.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줌마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응, 진심이야. 그 짧은 한마디에 왠지 모르게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순간 둑이 무너진 것처럼 억눌렀던 감정이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풋풋했던 중딩 시절부터 지금까지 15년 넘게 마음 한켠에 고이 간직해왔던 짝사랑의 감정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죠. 더 이상 숨길 필요도 튕길 이유도 없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강렬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으니까. 저도 아줌마 좋아해요. 정말, 정말이니? 옥순 아줌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마치 꿈인지 생시인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죠. 네, 정말이에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이미 마음은 통했고 이제부터 시작될 우리의 아찔하고 은밀한 로맨스를 예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우리 진짜 연인 맞는 거지? 당연하죠. 그렇게 옥순 아줌마와의 아니, 이제부터는 자기와의 꿈만 같던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마치 15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다시 만난 연인처럼 뜨겁고 설레는 시간을 보냈죠. 어린 시절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꿈결 같은 나날들이 현실로 펼쳐진 거예요.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옥순아니 자기의 풍부한 경험과 따뜻한 배려는 서툴고 어리숙한 저를 항상 편안하게 이끌어 주었죠. 물론 가끔씩 친구 영수 녀석이 눈에 밟히기도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사이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주인공이 바로 저 박창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답니다.